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 하루에 버스가 겨우 3번 오가는 곳에 박말순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4, 구부정한 허리에 주름진 손으로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죠. 엄마, 아침 드세요. 딸 윤정이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말순을 불렀습니다. 43세 윤정은 이혼 후 고향으로 돌아와 엄마와 함께 살며 마을 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서울 생활의 상처를 시골 공기로 달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또 애썼네. 말순은 묵묵히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어수선한 기운이 마을에 감돌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낯선 차들이 마을을 드나들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엄마, 혹시 재개발 이야기 들으셨어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을 복지사로 일하다 보니 이런저런 소식을 먼저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재개발? 이런 시골에 무슨 재개발이야. 말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이곳에 무슨 바람이 불어오는 걸까요? 바로 그때 마당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종일 들리지 않을 법한 엔진 소리가 연달아 몇 대나 들려왔어요. 누가 왔나? 말순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마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입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딘가 거칠어 보였어요. 그들의 시선이 마을 곳곳을 훑어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재개발업체 사람들인가 봐요. 윤정이 말했을 때 동생 동식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68배 동식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고혈압 때문에 자주 고향을 찾았어요. 누나, 요즘 마을이 시끄럽다던데? 동식은 말순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생 누나를 약하고 조용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던 동식이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말순은 항상 조용했고 싸움이나 다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겠지.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전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잊고 살려고 했던 시간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가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마을회관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 오늘 저녁 7시에 마을회관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모임이 있었던 적이 언제였던가요? 저녁 7시 마을회관에는 30명 남짓한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60 넘은 어르신들이었고 젊은 사람은 윤정과 몇 명뿐이었어요. 그때 낮에 봤던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에 흉터가 있고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태양개발 대표 백태수입니다. 백태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의 말투에서 뭔가 위압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뒤에 선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 저희가 이 마을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죠. 백태수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어르신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좋은 조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었거든요. 말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백태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금세 알 수 있었어요. 진짜 개발업자가 아니라 깡패 출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에 거친 바람이 말이에요. 백태수는 마을회관 앞쪽으로 걸어나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런 오지에서 언제까지 살 겁니까? 어르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을 보세요. 평당 10만 원, 현금으로 바로 드립니다. 평당 10만 원이라니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바보로 보입니까? 그러자 백태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서며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이장님,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게 말할 때 계약서에 도장이나 찍으세요. 백태수의 목소리에서 협박의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이장님은 물론이고 다른 어르신들도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윤정이 이 광경을 보다 못해 몰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지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기 수법을 여러 번 봤던 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백태수의 부하 중 하나가 윤정의 행동을 눈치챘어요. 야, 저기 여자 뭐 하는 거야? 순식간에 건달 둘이 윤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핸드폰 내놔. 안 돼요. 놔주세요. 윤정이 핸드폰을 꽉 쥐고 버텼지만 상대방이 훨씬 힘이 셌어요. 핸드폰을 빼앗긴 윤정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감히 녹화를 해? 인연이. 백태수의 부하가 윤정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마을회관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말순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금까지 온화하기만 했던 할머니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곧게 펴지고 주름진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 손 치워라.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을회관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뭐라고? 할망구가 뭔 소리야? 백태수의 부하가 비웃으며 말순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을 마주친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내 딸한텐 손 못 대. 말순이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지금까지 보던 시골 할머니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웃기네. 할망구가 나서 백태수의 부하가 말순을 밀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말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상대방의 손목을 정확히 잡더니 비틀었어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부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손목이. 건달이 바닥에 쓰러지며 손목을 부여잡고 굴렀습니다. 마을회관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백태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하가 70 넘은 할머니에게 당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뭐야 이 할망구가. 안 다친 손으로 경찰 불러라.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동식이 입을 벌린 채 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누나였는데 지금 보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니, 저게 우리 누나라고? 동식의 중얼거림이 마을회관의 정막을 깼습니다. 백태수는 당황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 할망구가 감히. 너희들 전연 잡아. 나머지 부하들이 말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것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말순은 몸을 살짝 돌려 피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부하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순의 손끝이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고 부하는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백태수의 부하 셋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윤정이 일어나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마을 어르신들도 모두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박말순이 아니었거든요. 백태수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움 반, 분노 반이었어요. 이 할망구가 뭐야? 무술이라도 배웠어?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백태수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선에서 백태수는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지만 다음엔 가만 안 둘 거야. 백태수가 부하들을 부축해 황급히 마을회관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회관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향했습니다. 말순은 다시 구부정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을회관의 정적을 깬 것은 이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말순 씨,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어르신들의 시선이 모두 말순에게 집중되었어요. 방금 전까지 조용한 시골 할머니였던 사람이 순식간에 깡패셋을 제압했으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딸 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빨갛게 부은 뺨을 살펴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많이 아프니? 괜찮아요, 엄마.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 윤정의 질문에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상처를 걱정할 뿐이었어요. 동식이 다가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굳은 살과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어요. 평생 농사일만 한 손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아? 너도 다친 데 없어? 걱정 마라. 나는 괜찮다. 말순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동식은 누나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기운을 말입니다. 그때 마을회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경찰차 2대가 들어오고 경찰관들이 마을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어르신들의 증언은 제각각이었어요. 할머니가 깡패들을 혼내주었다고? 네, 정말입니다. 손목을 꺾고 던져버리고 경찰관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70 넘은 할머니가 장정셋을 상대했다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관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딸을 때렸으니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옛날에 조금 배운 게 있어서요. 말순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깊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돌아간 후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두들 충격에 빠진 채로 말이죠. 말순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정말 무술을 배운 적이 있어? 옛날 일이야. 별거 아니고. 말순은 여전히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식의 기억 속에서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몰래 집을 나서던 누나의 뒷모습, 깊은 밤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던 모습들이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윤정이 부은 뺨에 찜질을 하는 동안 말순은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평생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말순 씨가 깡패들을 혼냈다더라.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젊었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을 했나 봐.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역 신문사 기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강원일보 기자입니다. 어제 일에 대해 취재를 하고 싶어서요. 젊은 여기자가 말순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윤정이 응대했지만 말순은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인터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런 일은 흔하지 않잖아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취재했어요. 이장님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말순 씨는 평생 조용히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마치 전문가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전문가라고 하면? 글쎄요, 무슨 군대나 경찰 같은 데서 훈련받은 사람 같다고 할까요? 기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백태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붕대를 감은 부하들은 뒤에 차 안에 있었습니다. 백태수가 말순의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할망구 나와. 말순이 나오자 백태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일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내 부하들이 다 다쳤다고. 먼저 손댄 건 당신들이에요. 말순의 대답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백태수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당신 정체가 뭐야? 보통 할망구가 아니잖아.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입니다. 거짓말 마. 내가 이 바닥에서 얼마나 구른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봐. 백태수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만난 어떤 상대보다 말순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우리 마을에서 나가세요. 다시 와서 어르신들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고였어요. 백태수는 한참 말순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할망구. 나 백태수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차가 떠나간 후 윤정이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실까요? 저 사람들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걱정 마라. 엄마가 다 해결할게. 말순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동식은 잠들지 못하고 누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누나가 갑자기 사라졌던 시간들, 돌아와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이제야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원일보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골 할머니 깡패 제압. 도대체 정체는? 기사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사진과 함께 자세한 상황이 보도되면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신문을 들고 말순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이거 봐요. 신문에 났어요. 말순은 신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관심이었어요. 평생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이제 숨을 곳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기자들이 더 몰려올 거예요. 걱정하는 윤정과 달리 말순은 담담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정말로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방송국 차량까지 나타나며 마을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어요. 박말순 씨, 인터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말순은 집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윤정이 대신 나가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세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기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주변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때 동식이 결심을 했습니다. 누나의 과거에 대해 직접 물어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누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줘. 말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동식아, 내가 꼭 알아야 할까? 응, 알고 싶어. 평생 궁금했던 거야. 누나가 왜 그때 집을 자주 비웠는지, 왜 군복을 입고 다녔는지. 동식의 간절한 목소리에 말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동생에게만은 진실을 말해도 될 것 같았어요. 윤정도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의 과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야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말순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상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군복을 입은 젊은 말순의 모습이었어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이게 누나야? 동식이 놀라며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0살 남짓한 누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는 군복을 입은 여성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젊고 강인해 보였어요. 사진 뒤에는 707 예비 전투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707 예비 전투조? 이게 뭐야? 윤정이 물었지만 말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래 숨겨온 비밀이었거든요. 엄마가 군인이었어요? 군인이라고 하기엔 좀 복잡해. 말순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1970년대였어. 나라에서 비밀리에 여성 특수부대를 만들었어. 실험적으로 말이야. 동식과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수부대라니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당시에는 여자가 전투에 참여한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 그래서 비밀리에 진행됐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기억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어. 격투술, 사격, 폭파, 잠입. 모든 걸 배웠지. 세 번째 사진에는 훈련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 말순이 격투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동식이 이제야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깡패들을 제압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윤정의 질문에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국가기밀이었거든. 네 번째 사진에는 훈련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깊은 산속의 비밀 시설 같았습니다. 우리는 몇 년간 훈련받고 실제 작전에도 투입됐어. 북한 침투, 테러 진압, 요인 경호. 여자라서 의심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 말순의 이야기에 동식과 윤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의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권이 바뀌고 우리 부대는 해체됐어. 모든 기록도 삭제하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지. 다섯 번째 사진에는 부대원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체되면서 우리에게 명령이 내려졌어. 평범한 시민으로 살되 절대 과거를 말하지 마라. 남의 인생 살듯 조용히 살아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 짓고 결혼하고 너를 낳고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왔어. 윤정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괜찮아. 그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동식이 누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평생 너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약한 게 맞아. 내가 정말 강했다면 가족들한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말순의 말에 윤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는 숨지 마세요. 그때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아직도 집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동식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싸울 수도 있어. 말순의 눈에는 다시 그 예전의 강인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과거가 밝혀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윤정이 급하게 말순을 깨웠습니다. 엄마, 큰일이에요. 인터넷 뉴스 좀 보세요. 컴퓨터 화면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시골 할머니의 정체, 알고 보니 폭력 전과자, 국가기밀 누설한 전직 요원, 과연 믿을 수 있나? 기사 내용은 말순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위험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언제 폭력 전과자가 됐다고. 윤정이 분노했지만 말순은 예상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내 과거를 왜곡해서 퍼뜨리고 있구나. 동식이 다른 뉴스 사이트들을 확인해 봤는데 비슷한 기사들이 여러 곳에 동시에 올라와 있었어요. 이상해. 이런 기사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올 리가 없는데.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말순 씨, 혹시 인터넷 뉴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좀 동요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장님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며칠 말순을 영웅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라면서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살고 있었다니.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밭일을 하러 나가자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후에 마을 상점에 간 윤정은 더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윤정 씨, 어머니가 정말 그런 분이었어요? 상점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인터넷에 보니까 폭력적인 전과가 있다고 하던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나라를 위해 일했던 분이에요. 윤정이 항변했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정은 더 많은 시선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 집 딸이지?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니. 윤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를 영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동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이 기사들 뒤에 누가 있는지 알 것 같아. 누구? 백태수 아닐까? 복수하려고 이런 짓 하는 것 같은데. 말순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백태수가 자신의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 언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윤정의 질문에 말순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지켜보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어요. 전직 특수요원 할머니, 과거 은폐 의혹까지. 국가기밀 누설로 마을 주민 안전 우려.
기사들은 점점 더 말순을 나쁘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마을에 위험한 인물이 살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마을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만 의심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말순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마을회관에서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말순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말순 씨 때문에 우리 마을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자꾸 몰려오고 이상한 소문만 돌고 혹시 정말 위험한 사람 아닐까요? 주민들의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순을 영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장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말순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으로서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마을 주민들의 불안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일단 말순 씨와 조용히 대화해 보겠습니다. 이장님의 말에 주민들은 그럭저럭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장님이 말순의 집을 찾아왔어요. 말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이장님. 마당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장님은 말문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요즘 마을이 좀 시끄럽잖아요.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나온 기사들 때문에. 말순은 이장님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제가 떠나는 게 좋을까요? 말순의 질문에 이장님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아요, 이장님. 저도 마을에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장님은 말순의 차분한 반응에 오히려 미안함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말순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말순 씨, 저는 믿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도 이해해요. 그때 윤정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장님, 우리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쁜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윤정아, 그만해. 말순이 딸을 말렸습니다. 분노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장님이 돌아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왜 그냥 참고만 있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억울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왜요? 엄마는 죄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숨고 살아야 해요? 윤정의 절규에 말순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동식도 분노했습니다. 이건 너무해. 누나가 뭘 잘못했다고. 동식아, 세상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진실보다는 소문이 더 빨리 퍼지고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믿어. 말순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말순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평생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결국 이런 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과 동생, 그리고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마을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식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나에 대한 어린 시절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그때 누나가 왜 그랬을까? 동식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975년 여름, 동식이 12살 때였어요. 그날 밤 동식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누나가 군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깊은 밤인데도 또렷한 걸음걸이였어요. 누나, 어디가? 어린 동식이 물었지만 말순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리고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어요. 돌아올 때마다 누나는 더 조용해졌고 뭔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누나는 왜 자꾸 어디 가요?
어린 동식이 어머니에게 물으면 어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누나는 나라 일을 하시는 거야. 물어보면 안 돼. 나라 일이라는 말에 동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누나가 다쳐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누나, 어떻게 다쳤어? 넘어졌어. 별거 아니야. 하지만 동식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몇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누나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웃는 일도 드물어졌어요. 1980년 어느 날 누나가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고 나간 후 며칠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누나의 얼굴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누나, 이제 그 일 안 하는 거야? 응, 이제 끝났어. 말순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누나는 정말 평범한 시골 처녀가 되었어요.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동식은 그때까지도 누나가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어요. 다만 매우 위험하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누나의 침묵, 조용한 삶, 그리고 어제 보여준 놀라운 실력까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동식은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뭐가 미안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야. 나는 평생 너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보호해줘야 할 사람이라고.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나였고 너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동생의 이해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동식아, 나도 미안해.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왜 그래야 했어? 왜 그렇게 혼자 짊어지고 살았어? 동식의 질문에 말순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대가 해체될 때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 있었어. 평범한 시민으로 살되 절대 과거를 밝히지 마라.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런 명령을? 우리가 했던 일들이 공개되면 안 되는 것들이었거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많았어. 말순의 설명을 들으며 동식은 누나가 얼마나 큰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어기면 가족들에게도 위험이 올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더욱 입을 다물고 살았지. 누나. 동식이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에서 누나의 인생이 느껴졌어요. 이제야 이해해. 왜 그렇게 조용히 살았는지, 왜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윤정도 곁에서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비밀을 평생 혼자. 괜찮아. 그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에는 오랜 외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그때 마을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태수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장님, 백태수가 또 왔다고요? 윤정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말순 씨 때문에 마을이 위험하다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이장님의 말에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언론을 조작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지만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오히려 백태수가 마을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어요. 말순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했습니다. 결국 정면 승부를 해야겠구나. 누나, 위험해. 상대방이 더 많아졌어. 동식이 걱정했지만 말순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내가 숨어서 사는 동안 우리 가족과 마을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
그날 저녁 백태수가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또 다른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할망구 때문에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가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백태수의 선동에 일부 주민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조용했던 마을이 시끄러워졌어. 혹시 정말 위험한 사람 아닐까요? 분위기가 점점 말순에게 불리해졌습니다. 그때 동식이 마을회관으로 들어갔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동식의 외침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박말순의 친동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누나에 대해 오해하고 계세요. 오해라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 누군가 소리쳤지만 동식은 계속했습니다. 우리 누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준 사람이라고요. 동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누나를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이제야 알게 된 진실에 대한 확신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지금까지 숨어 살았겠어요? 자랑스러운 일이라면 당당하게 말했겠죠. 백태수가 반박했지만 동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누나의 위대함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묵묵히 의무를 다한 거라고요. 동식의 말에 몇몇 주민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누나를 다시 봅니다. 평생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는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동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누나에게 미안해야 해요. 그리고 고마워해야 하고요. 동식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을회관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태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사실은 달라요. 백태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 주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할망구가 정말 영웅이라면 왜 우리를 공격했겠어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일부 주민들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백태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마을회관 문이 열리며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하지만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순의 등장에 회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박말순입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 일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누구를 해치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어요. 백태수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요? 말순이 백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당신들을 그날 그냥 놔뒀을까요? 제 딸을 때린 당신들을 말이에요. 회관 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말순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백태수 씨, 당신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어요. 말순의 말에 백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진짜 개발업자가 아니에요. 사기꾼이죠. 어르신들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는. 뭐라고? 증거도 없으면서. 백태수가 소리쳤지만 말순은 차분했습니다. 증거는 있어요. 당신이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친 기록들 말이에요. 말순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윤정이 며칠 동안 조사해서 찾아낸 자료들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백태수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도 서류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백태수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를 의심하기 전에 이 사람부터 의심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과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에요. 말순의 말에 주민들의 시선이 백태수에게 향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이런 거짓 증거로 나를 모함하려고 백태수가 다급해하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할망구 임마가 부하 5명이 말순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말순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어요. 말순이 조용히 말하며 장갑을 꼈습니다. 얇은 가죽 장갑이었지만 그 손짓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말순은 여유롭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아! 두 번째와 세 번째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말순의 움직임은 더욱 정확했습니다. 한 명은 어깨 너머로 던지고 다른 한 명은 급소를 찔러 무력화시켰어요. 나머지 2명도 순식간이었습니다. 말순의 손끝이 번개처럼 움직여 상대방들을 모두 쓰러뜨렸어요.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지난번보다 더욱 완벽한 실력이었거든요. 이제 백태수만 남았습니다. 늙어서 무시하면 안 되지. 말순이 백태수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이 할망구가 백태수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칼이었습니다. 위험해. 주민들이 소리쳤지만 말순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백태수가 칼을 휘둘렀지만 말순은 몸을 돌려 피하며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어요. 으악! 칼이 바닥에 떨어지고 백태수는 말순의 소나기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항복해요. 더 이상은 의미 없어요. 말순의 조용한 말에 백태수는 무너졌습니다. 알았어. 항복한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와 상황을 정리했어요. 백태수와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젊은 경찰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주민들도 이제야 진실을 깨달았어요. 말순이 정말로 마을을 지켜준 영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순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말순은 너그럽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모든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윤정이었습니다. 엄마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윤정이 촬영한 영상은 곧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말순의 진실된 모습과 백태수의 정체가 모두 담긴 영상이었어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영웅이네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다니. 말순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뒤따랐어요. 윤정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전국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되며 말순은 일약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시골 할머니의 반전, 진짜 영웅이었다. 70대 특수부대 출신, 깡패 소탕 완벽 성공. 숨겨진 여성 영웅, 대한민국을 지켜온 그림자. 언론의 보도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말순을 영웅으로 추켜 세우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백태수 일당이 체포된 후 재개발 사기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말순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이장님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재산도 지켜주시고 정말 은인이세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전국적인 유명세 때문이었어요. 매일같이 기자들과 방송국 관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박말순 할머니, 텔레비전 출연 좀 해주세요.
강연 요청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작사도 있고요. 하지만 말수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기자의 설득에도 말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특별할 게 없어요. 윤정은 엄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동식도 마찬가지였어요. 누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해냈어. 이제는 누나 인생을 살아. 며칠 후 정부에서 공식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과 함께 포상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박말순 씨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공로를 이제라도 알리고 싶어요. 하지만 말수는 이것도 사양했습니다. 고맙지만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어요. 보상이라고 하시면 가족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마을 사람들이 다시 믿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말순의 대답에 공무원도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시간이 흘러 마을은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말순 덕분에 더 유명해져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그 할머니가 사시는 마을이에요? 와, 정말 평범해 보이는데 대단한 분이 계시는군요. 관광객들의 관심에도 말순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매일 텃밭을 돌보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어요. 어느 날 손녀가 서울에서 놀러 왔습니다. 대학생인 손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진짜로 사람 때리셨어요? 18살 손녀의 천진한 질문에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때린 게 아니라 말리는 거였어. 근데 할머니 정말 강해요? 글쎄 어떨까? 말순이 장난스럽게 대답하자 손녀가 더 궁금해했어요. 보여주세요. 진짜 얼마나 강한지. 아직 내가 보여준 건 반도 안 돼. 말순의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텔레비전도 나오고 유명해질 수 있었는데. 윤정이 물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좋아.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사는 게 제일이야. 누나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화려한 거 싫어하고. 동식이 말하자 말순이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숨지 않고 당당하게. 그날 밤 말순은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과거의 비밀도 사람들의 오해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신뢰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말순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어요. 말순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지켜졌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주민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말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믿어주셔서.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답게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 단순한 문구였지만 말순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어요. 진정한 평화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말순은 윤정과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말순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말수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꾸지 못했던 평안한 꿈을 꾸며 말이에요. 70 넘은 할머니의 새로운 전설이 조용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